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의회 정책지원팀장 박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30년이 넘은 정왕동의 도시 구조를 돌아보고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흥시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시흥시 의회가 주최하고 서명범 의원님이 주관하시는 정책 토론회입니다. 정왕동은 시흥의 성장과 산업을 이끌어온 중심지이지만 이제는 노후계획 도시로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정왕동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선 토론의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회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및 축사, 단체 사진 촬영, 주제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폐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왕 새로운 30년을 그리다 노후계획 도시를 넘어 미래의 자족 도시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 의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의회에 오인열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의회 안도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의회 김선옥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경기도의회에서 이동현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흥시의회 고미경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흥시정연구원 이소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거모사회종합복지관 이재경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가장 빛내주시고자 동에서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동에서 좀 참석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동별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왕 본동부터 그 동장님이야 유관단체장분들 그 호명을 드리면 단체장님들하고 동장님들 한 분씩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빈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왕본동 박래천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왕본동 주민자치회 전영옥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통장협의회 정승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죽자율방범대회 최은경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왕일동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왕일동 윤병기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통장협의회 김영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금순정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왕이동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왕이동 정연임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인회 박창규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김덕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 양자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김연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황 3동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황 3동 양미연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김상봉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통장협의회 강범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옥구상가 상인회에서 박명식 회장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박명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황 4동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황 4동 이은정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통장협의회 정명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율방재단 이완수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보람 두배 봉사단 박대석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백옷 이동에서도 와주셨는데요. 백옷 이동 지역사회부장 협의체 이옥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동에서 오신 분들 소개를 마칠 건데 혹시 제가 오늘 현장에서 체크하다 보니까 혹시 한두 분 빠지셨다라고 하더라도 네. 백옷 1동 저희가 오신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아까 주셨는데요. 이정수 위원장님이 오시기로 하셨다는데 지금 계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 얼굴을 잘 몰라서. 바르게살기위원회 백옷 1동 이정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체크해 주었는데요. 조금 한두 분 지금 못 챙긴 분들이 있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부서에서도 저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도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흥시 언론사를 대표하여 시흥저널의 한상성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토론회 참석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주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명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주제를 발표해 주실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김용석 겸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에 참석해 주실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흥시정연구원의 김주영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흥시청 균형개발과 이지혜 도시정비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왕동 발전위원회 이재방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정비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이신 이성원 건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한 분 한 분 다 소개드리고 싶지만 또 이렇게 시간 관계상 다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빈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흥시 의회 의장님이신 오인열 의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시의회 의장 오인열입니다. 네, 지금 우리 시흥시 정왕동이 몇 년 드신지 다 아시죠? 마침 노후도시 계획 발표가 있을 때 시흥시에 사는 아파트, 정왕동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는 언제 하지?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관심 갖고 있었는데 막상 그 일기에서 발표가 안 되니까 그때 막 물어보더니 다시 추가로 됐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릴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우리 서명범 의원이 정황권을 위해서 이 정책 토론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도시재생에서 노후 계획 도시를 위한 교육이 너무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재건축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민들 모습을 보면서 한갓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조금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정왕동에 사시는 사람, 시흥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노후도시 계획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아마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럿이 모아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되지만 누군가 나서서 리더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또 일이 바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준비해 주신 우리 정책관님이나 우리 서명범 위원장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공적인 정책 토론회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그 경기도 의회의 이동현 도의원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현 도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과 관련해서 이 정왕동의 30년을 다시 그려보자라는 취지의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시흥시 의회와 우리 서명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매우 시적절한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시흥시 의회 또 우리 민주당의 이제 시도원들께서는 지난 한 몇 개월간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과 관련해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하자라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받았었고요. 그런 전체적인 일환에서 오늘 토론회가 준비된 것 같고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 정왕도권을 만약에 이 재정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정왕동에 그동안 부족했던 생활 SOC, 공공 SOC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불편한 인프라들을 개선하고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정식 국회의원이 이제 국토위도 하고 하시면서 이 도정법이나 주택법의 이 리모델링, 수직중층 리모델링이나 또 이 LH와 함께했던 이 중심 시가지형 도시 재생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우리 정왕동에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 이런 이제 이 스팟에서 이루어지는 이 재정비만으로는 이 정왕동의 노후도를 다시 회복하고 발전을 또 이루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되게 되는 이런 정비의 방향은 우리 시민들께서 앞으로 정왕동의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가야 되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또 정치권의 역할, 또 행정의 적극성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새로운 활력과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는 우리 교통위원회 김용석 그 연구원님은 제가 예전에 한번 뵙고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 분야의 경기도에서 최고 전문가십니다. 훌륭한 통찰을 주실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우리 정왕동이 노후 도시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뀌는데 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제 시민 대표로 정왕 이동 주민자치회 김덕용 회장님의 마지막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왕이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덕용입니다. 네, 꼭 필요하고 모든 주민들이 그 원했던 그 토론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서명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자치계획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우리 각 동의 회장님들도 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가장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리는 것들이 왜 우리는 100호처럼 안 돼 있나, 100호에 항상 먼저 생기고 정왕동에는 왜 안 생길까,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정왕동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노후계획도시를 넘어서 진짜 주민이 주도하고 그리고 일자리, 뭐 교육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그런 자급형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 시작점이 오늘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우리 행정가,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맞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내빈 소개 및 축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주실 서명범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토론에 앞서 인사말하기에 앞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또 의원님들이 또 함께 오셨습니다. 잠시 앞에 보시고 인사 말씀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선옥 의원님, 안돈 의원님 올라오시죠. 예. 또 우리 함께 또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예.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인사말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반갑습니다. 김선옥 시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오면서 첫 문구가 미래의 자족 도시로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가슴 벅찬 용어라고 할까요? 마음이 뿌듯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토론회를 통해서 단순히 정왕동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보다는 미래의 자족 도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토론들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면 미래의 정왕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발전해가는 그런 도시로 변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자들이 잘 의견 주셔서 정말 미래의 정왕의 자족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정왕동이 실제 탄생됐다고 하는 것은 산단부터 시작해서 같이 우리 주택부터 이렇게 도시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게 30년이 되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상당히 노화되고 그랬다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일부 개선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롭게 이제 탄생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오면은 항상 다른 도시에 비해서 중간에 거의 다 저층 아파트, 100호선 높은 아파트, 이게 되게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서 우리 원도심에 있는 우리 균형 발전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 수 있고 내 재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한번 만들어가는 계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많이 여기에 담아서 아마 집행부에 전달이 된다고 보면 그 시기가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왕 새로운 30년을 그리다 노후계획 도시를 넘어 미래의 자족 도시로 정책 토론회 좌장을 맡게 된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왕동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며 소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자리해 주신 전문가, 연구기관, 행정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왕동은 시와 산업단지와 함께 시흥의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 도시 기반은 노후화되고 생활환경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이제 정왕동은 더 이상 완성된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정체되어 있던 도시 정비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선도지구 지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정왕동의 미래 30년을 설계할 결정적 계기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행정과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왕동의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찾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비는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교통, 환경, 산업이 조화된 자족도시로의 전환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는 행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정왕동의 변화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흥시 균형 발전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오늘 논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김용석 교수님은 현재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겸임 교수이시며 3번 신도시 정비 총괄 기획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김용석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번 신도시 총괄 기획과를 맡았었던 김용석입니다. 저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3번 신도시 총괄계획과를 맡아서 사실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그다음에 시행령 관련된 제도, 그다음에 지침 등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행을 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가 우선 그 사업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사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총괄계획과 역할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주민들하고 매주 만나가지고 계획 수립의 내용하고 방향을 공유하고요. 의견들을 들어서 그거를 제도에 반영하는 역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각 지역에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역시 의견과 그다음에 사전에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총괄기획과는 그런 역할을 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제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개요 및 정비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의 배경, 계약적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개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기본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방향별 세부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 도시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개발 압력에 따른 총량적 성장 전략으로 고밀 주거 공급 중심의 신도시가 개발되었으며 또한 도로교통 중심의 도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잠재 성장률 저하 및 고령화 가속에 따른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산업과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자족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기별 신도시 개발 특성을 비교하면 잘 나타납니다. 일기 신도시는 서울 인구 집중 부산과 주택의 양적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지 중심의 매드타운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 개발된 2기 신도시는 단순히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자족 도시를 만들고자 수도권 외곽의 균형 개발을 지향하는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보다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3기 신도시의 경우 2기 신도시보다 더 나아가 주거와 산업을 복합화하고 녹지율도 30% 이상 확보하는 동시에 보행 친화적인 역세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공간 구조를 압축도시로 구성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 복합화를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압축도시는 도시 기능과 거주를 공간적으로 집약하는 구조로 철도역과 같은 대중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역과의 접근성에 따라 점진적 밀도 상향을 통해 도시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도시 정책입니다.
다음은 노후계획도시 현황 및 진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을 좀 우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를 진단해 보면 먼저 대부분 90년대 초 입주하여 집단적 주택 노후화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2기 및 3기 신도시와 비교하여 정주 환경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민들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은 변화하는데 개발 이후 인프라의 추가적 공급 한계 등으로 인하여 도시는 변화하지 않음으로써 주민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매우 좋은 지역에 산다는 자긍심이 있었으나 노후화 및 생활 만족도가 떨어짐에 따라 지역 선호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또한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1기 신도시는 단일 용도 중심의 토지 이용으로 인해 자족 기능이 부족함으로써 매드타운으로 전략하였고 이로 인해 통행거리가 길어져 교통 혼잡 및 불편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및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 심화, 주차장, 상하수도, 안전 등 주거환경 만족도 저하, 그리고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인 스마트 도시, 모빌리티 도시, 친환경 도시로 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한 도시 재창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3번 신도시의 현재 여건을 찍은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노후 건축물로 인해 안전 문제 및 미관의 문제를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하 램프에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간의 경우에는 이중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 설계 기준의 문제로 인해서 매우 협소한 보행도로를 찍은 것입니다. 신도시 그 보행로인데 실질적으로 보행이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과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전까지는 정부 및 지자체가 재건축 추진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에 따른 수직 증축 한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지하공사 제약, 사업비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의 실제적 추진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래를 생각하면 도시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바꿔야 하는데 기존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단지 내를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기에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 고밀화된 주거단지,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 고령화에 따른 세태도시, 자족력의 한계 등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재구조하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유도하고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미래도시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 도시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 마련, 이주대책 등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의 위상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이 되는 법률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구체적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계획 및 시행의 절차를 제시하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해 초점을 맞춘 법으로 세부 사업 추진은 기존 사업법인 도시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라 추진하게 됩니다. 본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20년이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작년에 마련된 국토교통부의 기본 방침을 토대로 하여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 정비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주민 제안을 통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후 개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법상의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특별정비구역입니다.
여기서 특별정비구역은 기존 도시정비법의 정비지역과 유사한 개념이나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설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래 예시에서 살펴보듯 왼쪽 그림과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 A, B, C가 각각 추진하였으나 노후계획 도시정비법에서는 A, B, C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어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대규모 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할 수 없었던 기반시설 확충, 고밀 융복합 개발, 커뮤니티 공간 재편, 학교 재배치 등 도시 기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지원과 특례 사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정비 예정구역은 주민 제한을 통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기본계획상에서 설정한 구역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주택단지 정비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로 구획된 대가구의 단독 공동주택단지 등 통합 정비가 필요한 구역입니다. 두 번째 중심지구 정비형은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주요 역세권 및 상업 업무지구의 고밀 복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세 번째 시설 정비형은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 개선하거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며 마지막 이주대책 지원형은 이주단지 조성이나 순환형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추진이 필요한 구역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3부는 현재까지는 모두 주택단지 정비형이었으나 이후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중심지구 정비형 등 다양한 계획의 반영이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각종 지원 및 특례 사항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정비사업의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도시 재창조 실현을 위한 도시건축 특례로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의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와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여량 산정체계는 종전 용적률을 기준으로 기준 용적률까지는 1구간으로 기준 용적률부터 정비계획 용적률을 2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공공기여금은 각 구간이 증가된 연면적에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공공기여 비율은 특별법상 1구간은 10에서 40%, 2구간은 40에서 70%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현금, 토지,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여가 가능합니다. 3번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대부분 220%였습니다. 근데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준 용적률을 330%로 정하고 330%까지는 10%, 330% 이상인 경우에는 41%로 시행령에서 제시한 최소 비율을 적용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 실행성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 계획 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주대책입니다. 현재 특별법상에서는 국토부에서 이주대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 및 시행자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주대책을 위해서 이주단지 조성, 순환형 주택 공급, 기존 임대주택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시에 많은 구역에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가 상승 등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구역별 이주 계획과 연간 허용 물량 및 단계별 이주 물량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 공급과 멸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지속적 모니터링하여 정비사업 시기를 조절하는 체계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선도지구 산정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순차적 시행이 부동산 시장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원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선도지구 선정에 포함되는 게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일기신도시는 작년 9월에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특별정비 예정구역 안을 토대로 해서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공모평가 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주민 동의였습니다. 그 외에 정조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
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사업의 실현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작년에 취재했던 1기 신도시는 현 신도시 세대수를 기준으로 10년을 목표로 매년 10%씩 설정하였으나 선도지구의 경우에는 최대 15%까지 추가 선정한다는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결과 3번의 경우 당초 4,000세대를 기준으로 최대 6,000세대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각 신도시별로 평가 기준의 세부 항목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각 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분당의 경우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은 구체적으로 나누어 적용하였으며 기타 신도시는 도시기능 활성화 평가를 제외하고 평가했습니다. 이때 일산, 평촌, 삼보는 기본 점수로 10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중동은 동 점수 10점을 주민 동의율에 반영하여 타 도시보다 주민 동의율에 더욱 강점, 큰 점수를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업 실현성은 일산, 중동, 평촌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분당의 경우 신탁, 총괄사업 관리자 조합 방식, 공공시행에 가점 2점을 제시하였으며 3번은 공공시행에 대해서만 가점 5점을 제시하였습니다. 3번의 경우 선도지구의 원활한 진행으로 사업 시기를 줄여야만 후순위 통합단지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공공시행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행에 가점을 제시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노후계획 도시 정비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비 기본계획 방향 설정, 정비 기반시설 확보,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이주대책 수립 및 선도지구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현황 및 정비 여건 분석을 통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고요. 정비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고 1년의 의견 수렴 및 심의 절차를 통해 기본 계획을 확정한 후 기본 계획을 기준으로 특별 정비 구역별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분별 계획은 노후계획 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기반 시설 용량 및 밀도 검토,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의 설정 등 앞서 언급한 특별법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총괄기획과를 한 경험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은 시행 주체인 주민들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개발 밀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협의와 설득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3번의 경우 국토부 지침을 병행하여 계획 수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매주 주민협의, 설명회, 공청회 등을 2년 동안 사실은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전 협의와 설명으로 인해서 기본 계획을 사실은 일정에 맞춰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후계획 도시 정비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 도시는 대부분 우수한 광역교통 체계를 갖추고 첨단 산업 발전 및 고용 기회가 풍부하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와 차량 중심 교통 체계로 거주 환경이 저하되어 있으며 생활 SOC, 여가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또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비 여건 제고 및 GTX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이주대책, 재건축에 따른 주민 간의 이해관계 충돌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합해보면 노후계획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생활 서비스로 재창조되는 지역 중심 자족도시 구현을 목표로 첫째, 도시 및 주민의 요구 변화를 고려한 도시계획의 구현, 둘째,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합정비 여건 마련, 셋째, 필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 불편 해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생활 SOC 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 서비스 고도화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말씀드린 추진 방향별 세부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민의 요구 변화를 고려한 도시계획의 구현 측면에서 향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생활환경 및 도시가치 확보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 미래에너지, 미래교통, 인구구조 변화, 생활행태 변화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개편, 문화, 여가, 일상을 위한 다양한 복합 용도의 공간 창출 등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중심의 환경 개선 및 생활 중심 공간 창출, 전기 충전소, PM 및 UAM 같은 미래 교통 수단 도입 등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 및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고려한 효율적 도시공간 구조 구현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철도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과의 연계를 통해 역세권 지역에 대한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센터 및 복합환센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수평적 환승 체계를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로 계획하여 환승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역 중심의 보행 및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압축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토지 이용의 변화를 가지고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세권의 구체적 계획 방향으로는 다양한 도시 중심의 공간 기능을 도입하여 도시 활력 및 활동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역세권은 지역 랜드마크이자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지역 생활권의 중심으로 구현하여 수익성 확보를 통한 사업의 실현성을 강화하고 공공의 공유가치 실현으로 도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 서비스 기능, 융복합 기능, 랜드마크 기능, 라이프스타일 기능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방선장의 자족도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례로 역세권 자족섹터 조성을 통한 산업경제 활성화 축과의 연계, 생활 SOC 기능 섹터, 가로 활성화 섹터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정왕지구의 경우 시화공단과의 연계,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 바이오 트리플렉스 사업 등 지역 경제와의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교통수단의 변화를 고려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광역교통과의 연계, 대중교통 활성화, 개인형 이동수단 등에 대한 종합적 교통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보행축과 공공녹지축을 연계해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구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획 방향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합정비 여건 마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정비 예정구역의 설정입니다. 특별정비 예정구역은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로 구획된 블록의 통합정비, 역세권 일대 고밀복합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한 통합정비 등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리적 단절 현황을 고려한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상철 또는 집산 또는 보조간섭급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구역을 설정하되 기반시설 재배치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추진 의지를 고려해서 구역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획 인구와 기준 용적률의 설정입니다. 아마 기준 용적률에 대해서 기존 도시정비법의 용적률 체계랑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이 용적률은 결국 사업성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절차적인 문제하고 같이 설명드리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의 밀도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반시설의 신규 및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필요한 재원은 상향된 용적률에 따른 공공기여로 확보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현 정비계획의 체계는 먼저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인구 지표를 설정한 후 기준 용적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기준 용적률을 토대로 정비예정구역별 밀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여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3번 신도시의 각 필수 기반시설의 용량을 검토한 예로 대부분의 시설이 적정 수준의 인구 증가 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인구 밀도의 감소에 있습니다. 3분의 경우 조성 당시 세대당 인구 4인, 인구 밀도는 헥타르당 400인을 맞추어 기반시설을 계획하였으나 2023년 현재 기준으로는 세대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약 헥타르당 260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없이 현 인구보다 4만인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획 인구를 15만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 추가 수용이 가능한 수준의 기준 용적률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했을 때 저희 산정 기준으로는 330%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30%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계획 방향으로 필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불편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역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각 단지 간 연결 공간 기능 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결 공간은 주민들의 삶의 휴식 공간이자 예술, 문화, 체육 등 여가 활동이 가능한 공원, 그리고 도심 속 보행길, 미니 도시숲 역할을 하는 보행 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체적 활용을 통한 자연과 교통의 통합, 그리고 다양한 PM 및 대중교통 연계 등을 고려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 계획 방향으로 도시 서비스 고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SOC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을 이야기하였으나 오늘날의 SOC는 기초 인프라 및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족성 강화를 위한 생활 SOC 시설을 유형 규모별로 도입하는 맞춤형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합니다. 생활 밀착형의 경우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해당되며 지역 거점형으로는 전문화된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가족지원센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신도시 특화를 위한 전시시설, 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이 있으며 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 일자리센터 등이 있다는 점에서 계획 단계에서 생활 SOC의 복합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3번 신도시의 경우 영향 범위에 따라서 근린생활권, 지구생활권, 지역생활권, 3번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생활권별 기반시설의 지표평가 및 이용 반경 분석을 통해서 적소의 권장생활 SOC 시설 확충을 유도할수록 계획하였습니다. 이후에 지금 저희 선도지구 두 군데가 사전 아직 특별정비 구역으로 지정은 안 돼 있고요. 사전 자문을 제가 심의를 2번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생활 SOC 시설들을 통합 정비를 하면서 체육시설,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공용 주차장 등을 일부분 통합을 하면서 제공하는 그런 계획까지 지금 현재 3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용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무대에 마련된 자리로 올라오셔서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의 좌장이신 서명범 의원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입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정황, 새로운 30년을 그리다. 노후계획 도시를 넘어 미래의 자족 도시로입니다. 이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자분들께 각각 5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시간 여유에 따라 추가적인 발언도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정연구원 김주영 연구원님, 이성원 건축사님, 이재방 정왕동 발전위원장님, 이지혜 시흥시청 균형개발과 도시정비팀장님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석 교수님의 종합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영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흥시정연구원의 김주영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도시정비 관련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데 노후계획 도시 정비법이 생기면서 정왕동도 그런 어려운 점들을 조금 깨어나서 이제 새롭게 도시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계획도시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정왕동 노후계획도시의 필요성 부분들을 보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노후화가 좀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후도를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2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73%로 매우 높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 산업 단지도 이제 산업으로서 좀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거지도 함께 노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이제 정왕의 아파트들을 보면 1995년 다 준공되고 그런 이제 주택들이 있는데 그런 그 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주택 단지들을 보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생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왕동은 좀 미래적인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시흥시에서는 남부 생활권에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심의 기능을 확장하게 되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야 바이오 단지가 이제 계획이 되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냥 시야 3단이 아니라 이제 첨단 산업으로 좀 변화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왕은 2개의 이제 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역의 모습들로만 있지만 지금 역세권의 어떤 개발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역과 주거지가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이제 질 높은 주거지로 향상될 수 있는 또 그런 여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향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야 단지의 배후 주거지 이미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바이오 특화 단지와 연계된 첨단 기술의 어떤 스마트 미래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역세권들과 함께 그 역세권이 교통축이 돼서 주거지 내로 이제 깊숙이 연결되면서 직주락들이 좀 복합되는 그런 공간 구조로 또 재편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노후계획 도시 정비법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다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하고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검토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한 4가지 정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공간적 범위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와 다르게 정왕동은 지금 주거지가 약간 분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그 노후계획 정비 구역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이제 주거지 물량, 주택 물량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과 연계해서 주택 물량들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완화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흥시의 용적률 체계는 허용 용적률이 없이 기준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 체계로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용도 지역 상향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어떤 순부담률에 대한 부담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건축 도시적인 계획을 유도할 수 있는 허용 용적률이 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으로서는 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흥시에서는 준비하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비형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1기 신도시에선 주택단지 정비형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왕은 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중심지 정비형으로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1기 신도시에서 이제 선도 지역들이 좀 검토가 되면서 노후계획 정비 기본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제 국토부에서 제도들을 계속 좀 정비하고 수정하고 있는 좀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정왕도 그런 변화되는 제도에 따라 가지고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라는 것까지 좀 준비하면서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주영 연구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연구위원님께서는 정왕동의 노후계획 도시로서의 현실과 정비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정왕동이 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지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압축적인 도시와 바이오 특화단지와의 연계, 미래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왕동의 정비 방향을 다시 고민하게 하는 의미 있는 발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원 건축사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축사 이성원입니다. 저도 정왕동에서 신접살이가 시작된 지 건 30년이 다 돼갑니다. 특별한 자리에 참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에 앞서 오늘 토론에 있기까지 우리 정왕동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과 함께 정비사업 추진위의 활동사항을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민주당 시흥을 지역위원 사무실에서 주민 50여 명이 노후법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자리에서 현직 이동현 도의원, 또 김종배 도의원, 또 서명범 시의원, 그리고 이제 제가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추진위의 목표는 내년도 시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반영되고 또 시민계획단이 참여되어 꼭 용역 착수가 되도록 적극적인 주민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조성과 서명 캠페인을 각동 체육대회, 주민자치행사, 통장협의회의, 시와 5일장, 생활체육 대회장 등의 주민이 모이는 곳곳에 전개 5천여 명의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흥시의회 임시에서는 서명범 또 도시환경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촉구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추진위원을 성원해 주시고 서명에 동참해 주신 주민 여러분, 이 자리에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열심히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신 몇 분 계세요. 자리에 일어나셨지만 또 이동현, 김종배 도의원님, 또 우리 박산선 의원님, 또 이정숙, 이옥비, 김현희 의원님 오셨죠? 잠시 일어나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앞으로 서명 받을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야 공단과 함께 성장한 정왕동, 하지만 이제는 도시의 활력이 점점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15년 공단 경쟁력이 아주 좋을 때 인구가 14만 6천여 명이 됐습니다. 1994년 시와 신도시 지구단위 승인이 나고 20여 년 만에 지구단위 재정비할 때가 2014년이었는데 2014년 지구단위 의견에 과밀 의견이 나왔습니다. 계획 대비 인구가 많고 외국인 인구가 많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꼭 필요하다 했는데 그동안 재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1년 제가 시민계획단으로 4년 좀 활동을 했지만 작년 겨울에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가 됐습니다만 이미 늦었고 현실적으로 경기에 반영은 못 됐습니다. 2025년에는 약 10만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4만 6천여 명의 인구가 줄었고 현재 공단 근로자는 1년여 만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분기별로 산업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 1년 동안 공단 근로자가 1만 2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남성 근로자 1만 2천 명이 줄었고 업체는 300개소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경기가 어렵고 공단 경쟁력이 날로 중국에 뒤져지고 기술 경쟁력은 떨어지니까 사장은 있는데 근로자는 전부 감원시켰던 현상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느낍니다. 집은 낡고 생활은 불편해지고 있지만 인접도시는 집값의 2배가 넘었습니다. 저희가 100옷을 거잔동을 송도로 가겠습니까? 여기가 3억인데 거기는 6억, 9억 합니다. 3번 평촌 가면 11억, 12억 하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저희가 못 갑니다. 저희 주민들이 선택지가 날로 작아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은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또 해당 지역은 원룸 위주의 주거 형태가 만연하고 아시다시피 외지인 소유율이 많습니다. 불법 원룸으로 임대 수익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서민 주거는 주거 환경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차난, 위생 환경 문제, 범죄 우려까지 더해져 주거의 기본 기능과 주거의 사다리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2019년 한국도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정황 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주거 빈곤 비율 1위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 오고 LH 사장이 와서 개선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전혀 반영된 건 없습니다. 따라서 정황동 일대 전역은 명실상부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마땅한 지역입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황동 공동주택지역 기준 용적률은 평균 105%에서 150%, 약 한 50%가 110에서 130% 사이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상한 용적률 230%까지입니다. 최대 용적률 230%를 확보하려면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인센티브 등을 반영을 해도 기부 체납 내 땅의 30%를 제공해야 230%를 겨우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토지를 기부 체납을 해도 재건축이 성사되더라도 세대수가 현재보다 10% 상향밖에는 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분담금은 더욱 커지고 사업성이 전무해 사실상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정황동 지역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역이 돼버린 겁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법은 분명합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해 정황동은 통합 재건축 방식의 정비가 요구됩니다.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법이 적용되면 사업 절차가 단순화되고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분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성이 확보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황동의 도시기능과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특별법에서는 조례로 용적률 증가분에 대하여 공공기여의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여 방식에는 공동임대주택 건설, 공공기반시설 설치, 기부채납 부지 제공, 또 수익의 기여금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공공기여율이 높아지면 주민분담은 높아지고 일반 분양의 사업수익은 매우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통합구역별 사전기획을 통한 정밀한 수익 분석과 적정한 공공비용비율을 조정하는 데 계획과 절차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분담을 최소화하는 원칙이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우선하여 고려될 사항입니다. 정황동의 미래 전략은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 분양의 수익의 관건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현재 정황동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저희가 용적률 상향을 우리 유능한 이지혜 팀장이 여기 자리에 계신데 용적률을 많이 줄 겁니다. 용적률을 많이 줘서 저희 인구가 20만 명이 된다고 쳤을 때 정황동 인구 100%가 재정착률이 높다고 하고 10만여 명이 정황동 외지에서 와야 되는데 정황동 올 메리트가 있을까요? 일자리, 또 서울과 아주 가까운 교통, 또 시세 차익, 또 대형 공원, 내놓을 만한 교육 문화시설 없습니다. 정황동으로 오고 싶은 밸류를 정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작이 노후법 특별구역 지정입니다. 노후법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정황동의 기대감이 상승되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줄 겁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선 편리한 교통, 일자리가 많은 일하기 좋은 도시, 공원과 문화시설이 풍부한 안전하고 살기 도시인 요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월곶 판교선이 2029년 개통 예정입니다. 정황동 주민들이 월곶 판교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GTX-C 노선 유치를 위해서라도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빠르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 국가가 추진 중인 정황지구 바이오 특화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정황동을 바이오 산업의 배후 지원 도시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이오 산단 내 지원용지 또 상업용지, 지원용지가 들어갈 텐데 이것을 최소화시켜서 정왕동이 그 바이오 산단 배후 도시로 포함해야 됩니다. 바이오 산단 개발 수립과 정왕동 일대의 도시개발 계획을 통합하는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통한 공원, 주차장, 교육문화시설 등의 생활 SCO시를 확충해야 됩니다. 일부 인접 도시는 이런 계획이 없어서 마구잡이 공공시설을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기본계획 수립을 바랍니다. 특히 마을과 마을을 잇는 대형 녹지축, 또 중앙공원을 확대하고 가능하다면 옥구공원까지 연결되는 걷기 좋은 공원 도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수익 일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청년들이 또 바이오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앞으로 그 이상의 시간을 이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정왕동이 활력이 잃고 배드타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새로운 도시, 새로운 신도시 정왕이라는 미래 비전을 세우고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계획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 일자리가 있는 도시, 활력 넘치는 정왕동,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정왕동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건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후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방 정왕동 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동 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재방이에요. 이재방인데 이걸로 제가 이번에 시민대상 받았어요. 우리 서명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정왕동을 사실은 한 개 했는데 5개로 쪼개졌어요. 오늘 5개 동이 모이는 자리를 우리 서명범 의원님이 만들어 주셨어. 사실 더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졌으면 좋은데 노계획도시를 넘어서 자족도시를 이제 정책 토론을 한다고 이 자리를 좀 다른 의원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분이 처음 해주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정왕 본동의 어떤 문제점이 더 있어가지고 우리 서명부 의원님이 이 자리를 사실 마련해 준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이제 정왕도 아파트들이 30년이 다 돼가고 올드는 30년 됐어요. 올드 아파트는. 근데 전번 지구 다닐 때 용적률 상향이 230에서 자부담이 많다 해서 사업성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정책팀장님, 이지혜 팀장님 전번에 저 미팅을 했는데 사실 350% 넘어야 돼요. 한라 1차가 356%를 줬어요. 그럼 우리 정왕본동 자부담 없이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230%는 안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명범 의원님 때문에 관계자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분들에게 사실 박수 치기 전에 고미경 국장님 좀 일어나 보세요. 아니 우리 시청에서 저 양반 혼자만 국장님이 계셔. 그런데 사실은 국장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우리 동장님들은 제가 일일이 이제 성함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고미경 국장님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정왕동 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재방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왕동 주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3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정왕동은 시흥시의 산업과 주거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명실상부한 노후 계획 도시로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왕동은 시야산업단지의 배후 도시로 조성되어 당시에는 계획적으로 잘 설계된 신도시였습니다. 사실 잘 되진 않았어요. 수자원이 공단 팔아먹으려고 우리 주거지를 만들어가지고 악조건에 있는 현실입니다. 정왕동은 시야산업단지 배후 도시로 조성되어 계획적으로 잘 설계된 신도시였지만 저는 이제 잘 됐다고 보진 않고
세월이 흐르면서 도시 기반이 급격히 노후화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정비 사업이 실제로 가능할지 또 언제쯤 현실화될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왕동은 저층 아파트와 다세대 다가구, 상가와 원룸이 복잡하게 있는 지역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해 조정, 조합 구성,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습니다. 주민의 의지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고 행정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주민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저도 소통이 불통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와 법적 요건이 복잡하고 사업 추진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우리 지역에 가장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좁은 도로와 주차난, 노후한 상하수도관, 부족한 공원과 녹지, 열악한 환경의 상권과 교통체계 등은 이제 주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건축물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생활 SOC의 낙후는 정규 여건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왕동은 더 이상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저희의 정비와 재도약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매우 시적절합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아직 방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되는지, 주민들은 어떤 절차로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흥시가 어떤 계획과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와 전문가들이 주민 눈높이에 맞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은 절차의 안내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주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정왕동 발전위원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자는 것이 아니라 정왕동 전체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재정비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과 보행 환경이 조성되며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도시로 재탄생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구조의 혁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변화를 주민의 힘만으로는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시흥시의 행정이 체계적 계획과 제도적 지원으로 뒷받침되고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현장에 녹아들 때 비로소 주민들의 열망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가 방향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주신다면 정왕동은 시흥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왕동 주민들은 이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정왕동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정왕동 발전위원회 역시 주민의 뜻을 모아 시와 전문가, 의회와 함께 협력하며 노후 계획도시 정비가 단순한 사업이 아닌 정왕동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재방 위원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재방 위원장님께서는 정왕동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특히 도시정비가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정왕동 전체의 구조와 생활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행정가, 전문가, 협력이 절실하다는 말씀은 정비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지혜 시흥시청 균형개발과 도시정비팀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균형개발과 도시정비팀장 이지혜입니다.
먼저 정왕동 발전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명범 의원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왕동 주거지역은 1990년대 후반 시와 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지로 조성되었고 1996년과 1998년 사이에 전체 59개 아파트 중에 50개 아파트의 입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약 30여년의 시간이 흘러 주택 노후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로 인해 정주 여건의 매력도가 저하되고 있어 재건축 사업을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도시 기능 향상, 정주 여건 개선,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정왕동 주거지역은 시흥시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적용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26년 본예산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토론자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 체계적 도시 정비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개별 단지 내 정비에 국한되고 주변 현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공원이나 주차장을 일정 기준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정하고 있어서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의 광역적 체계적 정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기성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비전과 체계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통합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통합정비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근린생활권 단위의 기반시설과 생활 SOC를 확보하고 보행 녹지 체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체화하여 특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한 적정 개발 밀도를 계획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상의 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그리고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타 지역 사례 주민 의견 청취 사례들을 다각화해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정왕동의 새로운 30년을 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혜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 2026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수고하실 분들이 이지혜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자 주무관들입니다. 우리 힘내달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우리 이성원 건축사님이 너무 말씀이 길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토론자들한테 질문하는 순서인데요. 그냥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주민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궁금한 것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질문을 건너뛰고 우선 주민분들을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시고요. 마이크 좀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손 들어 주시죠. 우리. 안녕하십니까. 안 들리는데. 이게 첫 스타트 준비하시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통 보시면 이게 발표하고 나서 보통 10년 전으로 시작한다는데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 5, 6년 정도 되면 시작 시점이 착공시 신다는데 언제부터 착공한다면 언제쯤 시간이 걸린 건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내년서부터 이제 연구 용역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지혜 팀장이 한번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예. 그 제가 그냥 설명드릴까요? 이제 네, 저희는 이제 3분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한 1년 정도 하면 2026년도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주민분들이 이제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선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 지정이 됐고 올해 이제 구역 예정지구가 이제 지구로 변해요. 그럼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조합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시기를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계획 부분은 제가 볼 때 1년 정도면 1년에서 2년 사이면 그러니까 주민이 제안한 것까지 하면 2년 정도 내에 정리가 됩니다. 근데 계획의 실현은 뭐냐면 주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주민 동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우리 합시다 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이 빠르면되는데요. 정비사업의 경험상 보면 지금까지 사실은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결정하셔야 되고 다행히 특별정비 예정구역, 그러니까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이제 선도지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민들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럼 앞에가 멈춰 있으면 뒤에 게 못해요. 뒤에 게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부터 순차적으로 나가도록 이전에는 주민 손에만 맡겨놨던 것들을 공공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흥시에서도 선도지구에 대해서 스케줄 관리하고 조절하고 해서 가급적 빨리 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 단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이유 단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은 사실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라고 주민들의 의견과 통합된 의지에 따라 달리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또 질문하실 네, 저기 뒤에 손 들으셨네요. 저 뒤에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건영 3차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요. 이번에 그 노후 계획 도시 관련하여 이제 정비 사업을 기간이 도래가 된다면 이제 진행돼서 나갈 건데 참고로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산 지하철 안산역에서 한대역 구간을 지금 지하에서 철도를 지상 부분을 개발을 해서 공사비를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시흥시 정왕 1, 2, 3, 4동 건동 관련하여 백오동까지 보면은 정왕동과 백오동이 지금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로 인해서. 그 구간을 일부라도 지하로 해서 지상 구간을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을 정왕동과 백오동을 연결을 하면 이번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참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한번 의견을 올려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골조 공사를 건설 기술인으로 이 수도권에 참여를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백오동에 서울대 기숙사라든지 호반 이런 아파트 주택 이쪽 사동 안산 그쪽으로도 많이 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저희 정왕동이 오이도역 구간에서 지금 서울로 좀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이게 정비 사업과 같이 병행이 돼야만이 참 이 정왕동과 백오동이 하나의 큰 자족 도시로서 큰 효과를 저는 볼 수 있을 거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에서 이번에 정비 사업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의견을 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거 답변이 지금 필요하시나요? 제가 간단하게 교수님. 예. 제가 웬만하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오도 그렇고 정왕도 그렇고 교통 문제가 제일 이제 아마 큰 이슈가 될 거고요. 아마 경기도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백오 트램이 아마 들어가 있는데 아마 사업성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BC 자체가 안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정황 신도시 예를 들어 노후계획 도시 하게 되면 뭐냐면 기존 재건축과 다르게 단지 외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합계획이 되고 그게 필요한 재원들을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여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 이전까지는 그냥 재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재건축만 이렇게 하던 것들을 아마 도시 전체 관점에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부터 해가지고 다시 수요도 늘리고 그래서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않으면 지금 우리 노후계획 도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 부분을 검토하면서 제일 빠져 있는 거 있어요. 제가 이 법령 만들 때 두 가지를 국토부한테 난리를 폈는데 첫 번째는 주택 수요에 대한 부분이에요.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계획상에 없습니다. 그냥 지으면 다 들어가서 다 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계획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교통 컨스트레인이 없어요. 교통에 대한 기반시설이 적정하냐라는 평가는 없습니다. 상하수도 다 따졌지만 왜? 교통은 행태적 문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기본계획을 하면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말씀하신 것도 다 공감을 하고 아마 계획에 반영이 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제가 잠깐만. 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교수님 105 트램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건 아니고요. 11월이나 올 연말에 국토부에서 광역교통기본계획이 고시가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내년에 민간 투자 사업을 접수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미 BC값이 충족되어 있는 걸로 어느 정도 검토가 되기 때문에 추진이 될 거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기본계획에 나온 BC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예, 저기 손 들으셨네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이춘성입니다. 제가 그 시흥시 자료를 이게 24년 1월달에 나왔네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라고. 근데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굉장히 좀 포괄적인 것 말고는 어떤 내용은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제가 지금 그 쉽게 말하면 그 검호동 지구나 정왕지구나 백오지구나 이런 걸 연결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용적률이 360, 70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구 유입이 될까요? 그러니까 뭘 만든다는 건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고 좀 오늘 첫 토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일반적인 내용이 너무 좀 돼 있지 않나 이런 거. 그러니까 말씀한 그 거모지구하고 정왕 노후하고 그 다음에 백오다고 이런 연관성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제가 조금 법의 범위를 조금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집값 낮다고 얘기하셨는데 집값이 낮으면 사실은 요즘 공사비가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익성을 찾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벌어집니다. 근데 용적률을 굉장히 높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아까 교통 문제도 있지만요. 생활 환경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경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정 용적률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측면에서 정왕지구만을 대상으로 이게 이제 법에서는 뭐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획 도시를 일정 부분까지는 늘릴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상에서의 주변과의 연계에 대한 것도 기반시설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거기에 용적률, 105세 용적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반시설을 어떻게 연계하겠다라는 계획도 아마 기본계획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주민 입장에서 용적률 무조건 높여가지고 사업성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기존 재건축 방식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계획 도시를 좀 제가 지금 3년 넘게 뭐 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도시에 대한 가치를 올리셔야지 집값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구조화라는 게 단순한 건 아니고요. 일자리도 늘리고 사실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협의를 하고 계획을 만들어야지 주택만 계속 올린다. 그러면 사실은 일자리가 없는데 주택에 교통도 안 좋은데 왜 오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는 뭐냐면 내가 용적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우리 집 높여서 다 팔면 내가 수익이 되고 분담금이 줄어가 아니라 적정한 분담금을 내더라도 이후에 우리 도시가 집값이 지금 3억인데 5억, 6억, 10억 어떻게 갈까? 그런 도시 만들 수 있을까를 우선 또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역의 가치가 높지 않으면 절대 재건축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은 서울 뭐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연담화되어 있죠. 교통으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아마 계획 세우실 때도 주민분들도 고민을 같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결국 가치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아까 배곳하고 다른 지역 얘기하셨지만 교통이나 기반시설을 어떻게 연계할 거냐 결국 광역적 혜택, 광역적 관계에서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계획은 이제 기본 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기 때문에 내년쯤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은 이제 기본 계획도 아니고 이제 노후 계획 도시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근데 계획 수립하실 때 적극적 참여하셔서 의견 개진하시고 그런 노력들 없이 진행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가 꼭 필요한 게 기본 계획입니다. 예.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 계신가요? 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시흥시가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정왕동의 도시정비 방향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 시청, 연구기관, 전문가, 주민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제시된 전문가와 관계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흥시가 정왕동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시의회와 행정, 연구기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시 균형 발전과 정왕동의 재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정왕 새로운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도시 재생 김한민 센터장님 오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소개도 안 했어. 그래 안 했어요. 예. 우리 김학민 센터장님 한번 일어나주십시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갑자기 그러죠. 네. 정확 새로운 30년을 그리다 노후계획 도시를 넘어 미래의 자족 도시로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